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민생금융부문 부원장보 김영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민생부문 업무 설명에 참석해 주신 금융회사 그리고 협회 임직원 여러분과 오늘 특강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금융연구원 이규복 선임연구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는 편리함을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범죄 수법 또한 더욱 교묘해지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주가 상승세를 틈타 불법 주식 리딩방이 무차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범죄 조직들은 단순히 전문가를 사칭하는 수준을 넘어 딥페이크 기술로 유명인사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위조하거나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투자 성향이 있는 개인에게만 타겟형 불법 광고를 송출하는 등 첨단 기술을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 범죄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시화된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올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첫째, 금융범죄 수사와 피해 구제를 원스톱으로 진행해 범죄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민생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 중으로 불법 사금융 혐의 인지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범죄 발생과 단속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 계좌에 대한 거래 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좌 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지능화된 AI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AI 기술로 대응하겠습니다.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을 통해 금융, 통신, 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정보를 집중 공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실시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AI 불법 정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새로워지는 온라인 불법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차단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셋째, 범죄 타겟이 되는 계층의 특성에 맞춘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유튜브, SNS 등 파급력이 높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하여 최신 수법을 신속히 전파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지역 사회와 학교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 스스로 견고한 방어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에서도 영업점 매체나 모바일 앱 등 보유하신 온 오프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이러한 예방교육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범죄의 책임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금융회사가 과실 여부를 넘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플랫폼상의 구조적 허점으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입니다. 잠시 후 이어질 이규복 선임연구위원님의 강연에서도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금융의 본질은 결국 고객의 신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민생금융과제들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구현되어 국민들이 금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금융회사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감독당국과 금융권이 민생금융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민생총괄국장 임정환입니다. 이규복 위원께서 자세하게 알차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제 쪽은 좀 핵심 위주로,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고, 최근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법이 점차 고도화 조직화되고 있고,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영업환경 악화로 취약계층의 부담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동남아 등 해외를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초국경 범죄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범죄 대응 총괄팀을 구성하여 사전 피해 예방, 단속 점검, 피해 구제 단계 3단계별로 해서 총 71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불법 사금융 파트를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자금 애로가 심화되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인터넷 카페, 유튜브, SNS 등 불법 대부 광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금융 투자 광고가 생하고 있어 금융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저희는 AI 불법 정보 감시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새로워지는 불법 금융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전화번호를 원칙적으로 사전 차단하는 대폭 킬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계좌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거래를 정지할 방침입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추심을 중단하도록 경고하여 초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고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 파트입니다.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는 범죄 수법의 진흥화 등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으로 작년 9월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금융통신, 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정보를 플랫폼에 집중하여 AI로 분석 공유하고 이를 금융회사 FDS 활용하여 선제적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사 무과실 책임 법제화 및 피해 예방 역량에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이상거래 탐지 등을 실시하고 금융회사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의 신종 스캠 유형을 반영하여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 및 관계기관 간 공동으로 FDS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로 보험 사기 파트입니다. 연간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1조 2천억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그 수법도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실손보험금 편취 보험 사기 유형에 대해 상시 조사를 확대하고 병 의원 주도 보험 사기 및 SNS상 허위 환자 유인 등 보험 사기 권유, 알선, 유인, 광고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보건당국과 정보 교류, 증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법규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해 인상된 자동차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환급하는 등 피해 구제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며 보험 사기 가담 설계사에 대해 모집인 등록 전반에 걸친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네 번째로 대부업 관련 파트입니다. 대부업 대출 잔액 및 이용자 수가 25년도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금융권은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설 규제 관련 내부 통제를 마련하였으나 자율 채무조정 등 일부 제도 활성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장기 연체 채무자 등의 보호장치 마련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반복적 채권 매각 제한 지도 및 매입 채권 추심 행위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의 고객 정보 유출 여부, 불법 사금융 연계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채권 추심 회사의 불법 추심 사례 및 대응 요령 등 대국민 홍보에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금 세탁 방지 파트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침해 범죄가 국경을 넘어 국제화되는 가운데 AML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업권이나 해외 점포 등 취약거리가 자금 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와 함께 명의 도용인의 부정대출, 이체 등 비대면 금융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한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민생침해 범죄, 불법 거래 징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거래 모니터링 등 AML 체계 구축을 지속 유도할 방침이고 안전한 비대면 거래 안착을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시
대면에 준하는 수준의 본인 확인 절차 구축 및 기존 방식의 취약점을 보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권의 해외 점포 AML 관리 강화 방안 이행 현황을 중점 검사하고 제2금융권의 해외 점포 AML 부문 체크리스트 마련을 주도하여 초국경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교육 파트입니다. 금융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온 오프라인 교육 실적이 예년 대비 개선됐습니다. 다만 24년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력 점수가 22년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금융 이해력 조사는 2년마다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아동 청소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등 생애 주기별 금융 수요 및 경제활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군장병 자립준비 청년, 고령층 등 금융취약 소외계층의 경우 특화된 교육, 상담, 특강 등을 별도 실시하여 금융피해 예방 및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이거는 자료에 없는데 저희 원에서 추진하려는 홍보 계획입니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사후적 단속뿐만 아니라 금융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가 중요하므로 국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발생 시 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민생금융부문 홍보 추진 방향으로 총 4가지 파트로 구분하여 역량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출연자가 민생 침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 제도 등을 안내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표창원 교수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익광고, 하반기에 공익광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가두 캠페인 또는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며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며 다중이용 시설을 통해서도 그리고 금융회사 각 영업 등을 통해서도 홍보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추진하는 피해 예방,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생애주기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범죄 피해 예방 메시지 및 홍보 채널을 차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민생 특사경의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조직 인력, 인프라 등을 검토하고 있고 관계기관과 각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 전에 저희가 초동 조치로 강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또 개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니 금융기관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